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기름값이 5주 연속 전국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주유소별로 거의 비슷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1,619원, 전국 평균보다 85원 정도 비쌉니다. 특히 지난 1월 제주 휘발유 값이 서울보다 50원 넘게 낮았는데 지난달 마지막 주 역전돼 5주 연속 전국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휘발유 값은 각각 1,628원과 1,601원으로 27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주유소별 판매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제주시 연삼로에 위치한 주유소 4곳의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630원, 정유사는 다르지만 가격은 맞춘 듯 똑같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전체 주유소 129곳을 살펴봤더니 74.4%인 96곳의 휘발유 값이 1,630원이었습니다. 1,500원대는 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주유소의 가격 차도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나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저희가 차별화돼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비싸다고밖에 그냥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기름값이. 주유소 업계에서는 섬이라는 특성상 해상 운송비와 유통 대리점 마진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주유소 간 거리가 짧아 가격 경쟁이 심하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90원 받고 옆에가 80원 받는다가 그러면 주유소에 안 들어오거든요. 다 근거리에 300m 근거리에 200m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 구조는요. 비싼 기름값에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 해상 운송비와 유통 마진은 적정한지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최근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가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까다로운 규제를 피했다는 논란이 일자 제주시가 뒤늦게 불법 영업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드림타워 임직원은 빼놓고 법인만을 고발한 데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며 뒤늦게 제출한 계획서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한준 롯데 관광개발 사장. 최대 주주인 김기병 회장의 아들이며 드림타워 개발 사업의 책임자로서 카지노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도의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김한준 사장이 드림타워 쇼핑몰의 불법 운영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무차피 짓밟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드림타워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인단체보다 앞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제주시는 김한준 사장 등 롯데 관광개발 임직원이 아닌 법인만 고발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개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데도 제주시는 정작 형사처벌 대상인 임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법인에만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뒤늦게 등록하겠다며 제출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주시가 상인단체는 물론 도의회에도 회의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 안건을 들어가서 드림타워가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드림타워에서 주장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 그냥 통과되는 거거든요.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 법인은 대표성이 있어 고발했지만 임직원을 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드림타워 자료에는 기업 정보가 포함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타워 쇼핑몰의 대규모 점포 등록을 놓고 제주시가 사업자를 편들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속에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주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술에 취한 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대낮에 만취한 남성이 파출소에 들어옵니다.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의자를 여러 번 걷어차더니 우통을 벗고 옷가지를 경찰에게 휘두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또 다른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이 30여 분이나 소란을 피웁니다. 술에 취한 이들의 소란은 파출소뿐만이 아닙니다. 노래방과 음식점 등에선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된 뒤 주취 범죄 신고가 이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잦아들었다가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좀 풀리는 듯한 그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 저번 주에도 2건이나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있고요. 경찰서도 어저께도 왔다 가가지고.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검거된 범죄 피해자 만여 명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 이중 강도와 살인 등 강력범은 36%로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률은 89%로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경찰이 주취 범죄의 경우 여죄를 확인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술값 내놔. 없다. 그러다 폭행이 이루어지고 또 경찰관이 오면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서에 오면은 또 과공동서 주치소란까지 이어져 가지고. 하지만 경기나 경남 등과 달리 제주는 광역 알코올 치료 전담병원이나 상습 주취 범죄자 치료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 주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중립성 확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도의원 출신의 감사위원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평화로워 인접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000제곱미터 밖과 1,500제곱미터 임야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농기에 성인 허리 높이도 안 되는 작은 매실나무가 군데군데 심어져 있습니다. 손유원 예정자가 지난 2004년 사들인 밭입니다. 하지만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최근까지도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식재가 인사청문회를 위한 식재였다. 이에 대해 손유원 예정자는 10년 넘게 농지 관리를 못한 건 인정했지만 지난 2016년에 매실나무를 심었고 어린 나무가 고사하는 바람에 올해 2월에 묘목을 다시 심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도의원에 당선된 뒤 자신이 운영하던 경원산업 주식을 백지 신탁하긴 했지만 3개월 매각 처리 기한을 넘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7개월 동안 매각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매각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주주로서의 회사의 이익분은 주식분으로 해서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세밀히 들여다보진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함께 정치 활동을 한 이력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 지사님과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현재는 정치적 동지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손유원 예정자의 농지 취득과 보유 과정 등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감사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손유원 예정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팸투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카풀 팸투어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4명 이하로 팀을 꾸려서 사람 간의 접촉이 적은 이른바 언택트 관광지를 온라인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으로 대청호와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정원인 청남대. 봄 축제 기간에 맞춰 초청받은 유튜버들의 촬영이 한창입니다. 야생화가 만개한 산책로 사이로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과 기념관이 나타나며 이야깃거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대통령님 동상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 다양한 풍광을 영상에 담으며 자신들도 청남대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자연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덧붙여서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조경들이 너무 조화를 잘 이뤄서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닌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대접받는 느낌? 걷기길이 잘 갖춰진 자구산도 충북에 빼놓을 수 없는 비대면 관광지로 꼽힙니다. 우거진 숲과 구름다리, 그리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경을 파워 블로거들이 하나하나 영상에 담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담아서 이제 소리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도내 관광지 팸투어를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이른바 언택트 명소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방식도 승용차로 한 팀에 4명 이하로 움직이며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대신 보여드리는 콘텐츠를 또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현장을 랜선으로 보실 수 있게. 이 밖에 충북에 머무는 동안 지역 점포를 이용하는 재생 여행을 홍보해 지역 경제 살리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 흐름도 변화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수요일 아침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오던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쳤지만 비구름 뒤로 오늘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농도가 짙은 황사는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중국 북부 내륙에 옅은 황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황사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겠는데요. 현재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점차 그 밖의 지역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이 종일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차츰 높아지겠습니다. 실내 환기 자제하시고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제주도 전역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 날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 16도, 남부와 동부 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날이 흐리겠고요. 낮 기온 17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까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조업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가 찔끔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 오전 한때 잠깐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오후 제주에 여행 온 관광객 1명이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발열이 감지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도민 일가족 3명을 포함해 그제와 어제 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70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방문했던 제주시 이도이동 김기수 안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364명이 검사를 받아 8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35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판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2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서귀포시 가정집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하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자치조직과 환경축산, 수자원과 관광, 교육감사와 국토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때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하고 카지노 인수합병 양수를 사전에 인가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차로를 운영하는 내용인데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이 건축계획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상가 위치와 면적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과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이도주공 2, 3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 871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 새 회장에 세기건설 양문석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어제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제24대 회장으로 양문석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또 부회장과 감사, 상임위원 등 집행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양문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정책 과제를 발굴해 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문석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까지 3년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